1999년 11월 1일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한 남자가 조용히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우중.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해 자산 76조 원. 재계 서열 2위의 대제국 대우를 일궈낸 김기스칸입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자리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도라는 참혹한 성적표만 남았습니다. 서울역 앞에 우뚝 솟은 저 거대한 붉은 건물 보신 적 있으시죠? 당시 사람들은 저 건물을 보며 삼켜질 것 같다는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지금은 만들 수 없는 저 장벽 같은 건물은 대우의 기세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거인을 무너뜨렸을까요? 단순한 경영 실패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계획된 해체였을까요? 오늘 그 파란만장한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야기는 전쟁의 포화가 가득했던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살 소년 김우중은 대구 방천시장에서 신문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장사 수완이 보통이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이 신문을 한 뭉치 떼올 때 소년 김우중은 5배나 많은 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아이들이 보급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장 바닥을 냅다 달렸죠. 남들이 잠에서 덜 깬 새벽, 그는 이미 시장 상인들의 손에 신문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의 지배 습관은 훗날 대우의 핵심 철학이 됩니다. 사실 그의 집안은 대단한 엘리트 가문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구 사범학교 시절 은사님이었습니다. 이 운명적인 인연은 훗날 김우중이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 김우중은 원래 유학을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척의 부탁으로 잠시 일하게 된 회사에서 그의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태국 경유지에서 환승을 기다리던 그 짧은 시간에 거대한 수출 계약을 따버린 겁니다. 유학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도 뒤로 한 채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합니다. 1967년 자본금 단돈 500만 원과 직원 5명으로 시작한 회사 이름은 대우라 지었습니다. 큰 집이라는 뜻과 자신의 이름 우중을 합친 것입니다. 그는 남들이 안 만드는 물건과 남들이 안 가는 시장만 골라갔습니다. 돌멩이를 팔아서라도 달러를 벌어오겠다는 기세로 뛰었습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그를 우중하라고 부르며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스승의 아들이자 지독하게 일 잘하는 이 청년이 기특했던 것이죠. 70년대와 80년대 대우는 인수합병의 귀재로 불립니다. 대우자동차와 대우중공업 그리고 대우전까지 이름만 대면하는 대형 기업들이 모두 대우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특히 대우전자는 절대 고장나지 않는다는 탱크주의를 내걸고 안방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김우중의 무대는 좁디 좁은 한반도가 아니었습니다.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를 만나 총구가 겨눠진 텐트 안에서 거액의 공사 대금을 받아내고 냉전 시절 아무도 못 가던 소련과 중국, 심지어 북한까지 뚫었습니다. 1년에 280일을 해외 비행기에서 보낸 남자. 비행기에서 잠을 자고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 비빔밥만 먹었던 이 남자는 훗날 이렇게 외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책은 당시 젊은이들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성벽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대우의 성장은 자기 돈이 아닌 빌린 돈으로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때 대우는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유동성 위기란 집에 땅도 많고 건물도 많은데 당장 오늘 살 돈 1,000원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주머니에 현금이 마른 것이죠.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국가 경제가 마비되자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김우중 회장은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더 많이 팔 테니 조금만 더 지원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당시 정부의 경제 관료들은 냉정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대우가 가짜 성적표를 써가며 무리하게 사업을 키우다 스스로 무너졌다는 경영부실 의견과 당시 정부가 본보기로 대우를 찍어서 무너뜨렸다는 계획 해체 주장입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당시 대우는 삼성과 자동차와 전자 사업을 서로 맞바꾸는 빅딜까지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됩니다. 76조 원의 제국은 그렇게 단 하루아침에 조각조각 찢어집니다. 회사가 망하고 해외를 떠돌던 노병 김우중은 2010년 베트남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한 일은 다시 공장을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을 데려다 제2의 김우중으로 키우는 교육 사업을 시작했죠. 한 세대는 희생해야 다음 세대가 풍요롭다는 그의 신념대로 그는 마지막까지 청년들에게 세계를 정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2019년 그는 자신이 만든 아주대병원에서 눈을 감습니다. 대우는 실패한 기업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너무 앞서간 비운의 거인일까요?
분명한 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토대에는 1분 1초를 아껴가며 전 세계를 누볐던 대우맨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김우중 회장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성공한 신화인가요? 아니면 과욕이 부른 비극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